안녕하세요. 아파트 사고 팔구의 아사팔입니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은 당연한 결과이지 무슨 인위적인 노력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하락 추세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락을 하여 제가 연구한 하락 추세 기간을 살펴보면 2018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져야 가격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10월 정도까지 최고가를 찍은 단지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폭락의 길로 갔는데, 미국발 인플레로 인하여 금리 상승으로 하락기를 만났었죠. 왜 이렇게 가격 상승을 했느냐 보면은, 문재인 시절 1919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강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무한대로 국채 발행을 하였는데, 2019년도 687조에서 서울 아파트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도 국채가 1003조로 300조 이상 증가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또한 2020년부터는 너무나도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서 0.5에서 0.75%로 너도 나도 미친 듯이 대출을 받아가며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미친 집값이 된 거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인정했어요. 부동산 공급이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미치지 않은 국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밀어붙인 복지 정책으로 무한대로 돈을 풀어대면서 쓰잘데없는 곳으로 돈이 낭비되고, 저금리로 기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오니, 공급이 아무리 넘친다 한다 해도 수요가 넘쳐나니 어떻게 공급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 발생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만들어진 거겠죠.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 시기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문재인이 2017년도 5월부터 대통령을 시작했으니 1년 어버버 하면서 지냈을 거고, 1년은 빼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돌아와야 가격 정상화라고 저는 보는 거죠. 25년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네 군데 금융 전문가들이 1.8에서 1.9%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와중에도 아파트 가격이 이유도 설명을 못하면서 제대로 무조건 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더러 이 버러지들은 매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 멀리 하도록 하세요. 21년도에 돈 풀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거를 한번 보세요. 44.3%로 20년도 마이너스 0.7%에서 4배 넘게 올랐잖아요. 경제 성장률과 아파트 가격은 좋지 않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25년도 1%까지 떨어진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정상화로 이어지며 2018년도 가격까지 벌어지는 차이를 쉽사리 보게 될 거예요. 한국 경제를 IMF에서마저 내년 1%로 예상하고, 트럼프 리스크 또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수 개선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지경이며, 가계빚은 1900조로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감당치도 못하는 나라 파산까지 생각할 정도인데, 이 트럼프 2기에서 관세 보복으로 시작한다면 환율은 1,500원대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대외 변수로 인해서 가격 정상화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구리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계빚, 나라빚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그냥 핵폭탄급 금융대란으로 갈갈이 찢겨지면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마저 드네요. 이 와중에 윤 씨는 한은에서 한은에게 협박성 비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나라를 떠나거라. 금융위원 전문가 10인 중 6명이 만장일치로 11월은 금리 동결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씁쓸한 이야기인 게 환율과 미국의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가 좋은지 안정화되는지 이런 것은 금리 동결로 가는 게 아니죠.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수 부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상화를 넘어서 폭락 수준을 뛰어넘어 폭격맞은 가격으로 일본 못지않은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면. 환율을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일 22일자로 1405원을 찍었는데 막는다고 막아도 정부에서 꿀렁꿀렁 가다가 팍팍 치면서 급상승하게 될 거에 뻔한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일자 맞이하여 취임사에 혹시 관세 이야기라도 한다면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칠 게 뻔하죠. 그때 대비하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 현금을 쌓아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혹은 부동산 관련 모든 지표들이 하락을 말하고 있는데 11월 들어 서울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역시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94로 하락 전환을 하였는데요. 2017년도 5월 문재인 정부 시작되었잖아요. 그 시점에 94였어요. 21년도까지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라간 걸 한번 보세요. 왜 올라간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문재인 5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울 아파트 가격 정상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저 그래프를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서 상승 전환하게끔 만들 수 있는 호재이든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1로 변환되었고 이제 지표도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언론이며 상승론자인 유튜버 인간들도 더 이상은 상승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빼박이 지표 그래프이죠. 영끌들이 상승 기간인 여름 몇 개월간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면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아유 신축이니까 뭐 더 떨어지겠어. 아이 내가 산 아파트는 서울 요지인데 설마 떨어지겠어 하면서 자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면서 샀는데 지금에 와서는 질질 짜면서 빨간 딱지 좀 못 달게 해주세요 애원하면서 금매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 가까이 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법원에서 그 사정을 봐줄까요? 바로 경매로 넘어가죠.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이제는 늦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더 이상 버티기 회생하기 힘들어서 모든 것을 자기 탓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번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집은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11월 24일 서울 매물 건수가 89,306건으로 9만 건을 뚫어버린 20일자를 기억하면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매물을 내놓을까 걷어들일까 하다가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9만 건 위에서 매물이 쌓이게 될 거예요.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0억 정도로 연초 하락 금액 정도로 집계되었고 11월 24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01건으로 2000 이하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12월은 더욱더 기대되는 거래량으로 앞으로는 금매 하락 거래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본질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가격 정상화로 가는 수준이고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힘만으로 이 변화를 저지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진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